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박원순 전 시장과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를 했었던 여비서가 주고받은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렌식으로 복구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잘 지내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씩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라고 답을 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 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린 정철승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한다. 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 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다. 행정소송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판결은 11월 15일로 연기됐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 처음에는 박 시장이 A씨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을 했구나 싶었지만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 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쪽이 변심해서 문제를 삼거나 나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다. 박 전 시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와 인권위에 묻겠다.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냐. 기자회견에서는 박 시장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텔레그램만 공개하고 기쁨조 운운하는 자극적인 보도자료 배포해서 여론을 호도한 이유 뭐냐. 텔레그램 공개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이왕 죽은 박 시장에게 모든 것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그동안 비공개한 거 아니냐. 여성단체야 아무 말이나 한다 치더라도 공정한 판관이 되어야 할 인권위까지 마녀 사장에 동참한 것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야말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일 것이다. 1년 전 당신들의 혹세무민에 놀아난 20대 청년이 창녕의 박원순 묘소에 찾아가 묘소를 훼손한 일도 있었다. 박원순은 죽었지만 한때는 당신들의 평생 동지였는데 사람이 탈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냐? 꿈자리는 편하냐?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박원순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건을 내놔서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부정직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를 키운 당사자들이 잘 알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재련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이제 입장 밝혀야지요. 노랑머리 김재련 뭐라고 입을 털까요? 꼴패미들이 만들어내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차고도 넘쳤겠지요. 자,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억울함이 풀리게 될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정철승 변호사는 현재 법원의 분위기가 승소 판결을 기대하기 난망해서 심란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법원의 태도, 그동안 겪어본 바로는 법원의 속성은 시끄러운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기운다라면서 우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범죄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의 메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민주당 박원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는 민주당에서 박원순이라는 금기를 깨주십시오 라는 제목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신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다. 과연 정말 박 전 시장이 여비서에게 권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느껴지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당 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주시했다면 진상규명이 빠르고 정확했을 것이다. 그저
자리 보존을 위해 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진실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온다.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호소가 2차 가해가 되고 방어권이 없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일이 범죄 마냥 조롱당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정의냐?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동지와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이 나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리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민주당에서 박원순이라는 금기를 깨달라. 법원과 인권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해달라.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에 대한 언론과 보수정권의 무자비한 억측과 조롱에 당 차원의 반론보도 요청으로 대응해달라. 또한 우리 민주당 사람들 중에 시장님을 규탄하고 조롱에 동참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이들은 반드시 시장님과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은수 대변인 조심스러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니 너무 좋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을 비롯한 호박계 의원들 그저 민주당에 불똥 튈까봐 쉬쉬하면서 엄중엄중했던 부분들 다 기억하고 있지요. 기레기들의 조롱, 국임당의 정치 공세로 억울하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밝히고 털어내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웃기지도 않은 단어를 생산했었던 이 사건,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공사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두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저 밑으로 GTX가 지나가는데 터널이 뚫리면 풍수에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요. 이에 국임당의 조혜진 의원은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보안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한다. 지금 이삿짐을 이미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번 달 안에 입주를 완료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에 입주하겠다는 날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곤란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입주 날짜가 곤란하단 말입니까? 가정집 짐이 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삿짐을 며칠씩 옮깁니까? 자, 이 말인즉슨 짐만 옮기고 사람은 안 옮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언론도 알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서초동 사저를 별도로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를 하기는 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팔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따로 지내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을 생각해서 팔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한 집구석입니다. 이 외에도 연회장을 개조해서 비공개 행사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저 입주와 동시에 만찬 정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가에서 기생들 불러다가 술 먹던 박정희의 시즌2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경호도 경찰이 아닌 군에서 하는 걸 보면 박정희를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단 하나도 믿음 가는 것이 없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뭐든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구린 게 많은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